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출근해요 마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복귀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저도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자리를 비우는 일 없도록 방송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안이 지금 시국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금요일 날 시장이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판에 이제 중국발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거의 동시 효과 부근에, 그러니까 3시 30분에 가까워질 때쯤 갑자기 제약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8% 하락한 2079.01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2% 하락하면서 708.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을 위협받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를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87.50, 10원 50전 올랐죠. 그래서 이전 이제 환율 시장이 9시 이전에 이제 역외조,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거래가 되는 환율 시장 이전에는 1170원대에 거래가 되면서 환율이 한 번 정도는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속에 한국 경제는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켜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선행 조건이 있으려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안정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저는 미국 시장을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8%, 3대 지수 모두 S&P 500이라든지 뭐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모두 2%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막판까지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재선에 당선이 되고 나서 중국 너네들하고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네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하자. 그리고 보복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번에 어차피 너네들이 선적한 물건이 이제 그 미국 본토까지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3주 정도 소요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말을 잘 듣고 협상을 잘 마무리 짓자라는 식의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 트위터를 올린 지 2시간 만에 이제 중국에서 대응책이 나왔죠.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는 무역 분쟁이 좀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서로 강대 강이 맞붙게 된 거죠.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두 나라의 대표들이 서로 초강수를 두게 됨으로써 무역 분쟁이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표명이 되면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버가 이제 문매를 맞았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상장하자마자 7% 하락했고, 그리고 또 전일 이제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 기술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 않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은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하락을 큰 폭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의 상장 이후의 모습이 결국 지금 현재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많은 유니콘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그랩이라든지 고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아직 상장이 되지 않고 있지만 상장 이전에 1조 원 이상의 회사 가치를 넘어서서 1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한 회사들이 이 우버나 리프트의 움직임이 잣대가 돼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이제 책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 리프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뭐 핑크빛 전망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현재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 투자, 엔젤 투자 등이 굉장히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위안 그 역외 환율로, 지금 중국은 이제 환율을 고시를 하거든요. 이제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고시를 하는 건데,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면서 수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환율을 거의 그 7위안, 1달러당 7위안까지 이제 낮춰서 매기면서 자기네들이 관세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손해들을 좀 상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뭐 정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결국 양국 간에 서로 경제를 화두로 두고 서로의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협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번 방금 종료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최악의 상황을 한번 반영하면 시장이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낙폭을 보여줬으면 이제 미국이 이제 정치권이나 뭐 경제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도 결국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대로 뭔가 이제 잘 분위기가 좋았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도 뭐 녹록지 않겠지만은 중국에서 나오는 대응과 미국에서 나오는 대응을 통해서 그동안 좀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한번 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2018년 12월 24일까지 만약 하락한다라는 그 정도의 기준선을 잡고 한번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을 노려봐도 좋을 만한 기회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마냥 불안에 떨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하락을
원인을 잘 분석하고 어떠한 원인 요소들이 해결이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진입하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아침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정신 없으시고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잘 한번 잘 파헤쳐보고 정리를 한 이후에 대응을 하면은 또 그만큼의 이제 뭐 충격과 고생에 대한 보답이 수익률로 돌아오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많이들 한번 보셨으면 이제 진정을 하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출근 헤엄 내일 또 출근 헤엄하여로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